안녕하세요. 정상으로 인도하는 사람들 셀파 김혜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121회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속으로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실무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상사이고요. 민수상사,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개인으로 개인 기업이에요. 이제 전산회계 2급은 개인 기업이고 1급서부터는 이제 법인 기업이세요. 자, 회계 기간은 25년 1월 1일서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고요. 자, 프로그램 이용해서 우리 다음 부름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 프로그램은 백데이터 받아서 설치 다 끝내 놓으셨죠? 네, 이렇게 프로그램 설치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메뉴를 조금 쉽게 쓰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밑에다가 두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는 회사 등록 메뉴에서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우편 번호는 생략할 것 이렇게 돼서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에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퀵서치 창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우리 회사 등록 뭐 이런 식으로 자음만 입력하셔도 회사 등록 창이 이렇게 나오게 돼요. 두 글자만 치셔도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회사 등록 열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퀵서치 기능을 조금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민수상사고요. 위에서부터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5년 1월 1일서부터 돼 있고 사업자 등록번호 120-46-78227 동일하고요. 일반 과세자에 해당하고 김경환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름이 김민수입니다. 김민수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거주자고 주민번호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주소 한강대로 있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업태가 비어 있네요. 업태 도소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기본 사항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고 여기로 내려가 보시면 개업연월일 2018년인데 네. 그래서 2018년 05월 26일로 자 지금 그러면 우리 김민수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그리고 업태 도소매 이렇게 세 가지를 수정을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수정을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재무제표이다. 그랬어요. 전기분 재무상태표.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엔터 전기분 이렇게 검색하시면 재무상태표 이렇게 찾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위에서부터 하나씩 맞춰봐야지 되니까 화면을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해서 자, 현금서부터 순서대로 1,100만원, 5,500, 1,360, 1,550 대손충당금이 없네요. 그쵸? 여기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없어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입력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외상매출금 항상 다음 번호 그래서 109 대손충당금 15만 5천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받으러음, 대손충당금, 미수금, 상품,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누계, 비품, 비품 감가상각누계액의 금액이 다르네요. 그쵸? 여기에 있는 금액이 다르게 되어 있으니까 34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임차 보증금 있고요. 대손충당금 위로 올리시고 싶으시면 조회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위로 올라가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외상매입금서부터 한번 볼게요. 외상매입금, 지급어음, 미지급금, 예수금. 예수금의 금액도 틀리게 되어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78만 원인데 여기는 87만 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요거 마지막 수정하시기 전에 여기 대차 차익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78만 원으로 수정하고 나면 대차 차익이 없어졌죠?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업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C 빠져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거래처를 등록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거래처 등록. 자, 그러면 우리 또 프로그램에서 거래처 등록, 거래처 이렇게 검색하시면 거래처 등록이 나오겠고요. 자, 신규 거래처를 등록을 해야 되니까 우리 화면에 제일 아래로 내려가셔서 518번 더구상사 유형은 동시. 네. 자, 일단 코드번호 518번 더규상사 그리고 유형은 동시. 여기서 탭을 눌러주시면 위로 오른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덕우네. 덕우상사. 네. 이렇게 해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서부터 113096789 대표자 성명은 김희동, 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의류 소매업.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처별 초기 이월이요. 거래처별 초기 이월. 이렇게 들어가셔서 거래처별 초기 이월에 자, 우리 첫 번째 외상 매입금이네요. 외상 매입금 클릭해 주시고 초롱 상사 있는데 타임 상사가 없네요. F2 눌러 주신 다음에 타임 상사 주시고 600만 원 넣어 주시면 차액이 없어졌죠. 그쵸? 자, 그 다음 지급어음 들어가셔서 달래 상사도 7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고 F2 눌러서 도원 상사 115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대차 차익 없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네, 여기까지 입력해 주시면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 모두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일반 전표 입력 메뉴예요. 자, 그래서 7월 28일서부터 상호저축은행에 원금 2천만 원을 6개월 동안 차입했대요. 6개월 동안 차입했대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계정 과목을 뭘로 쓰면 되죠? 단기 차입금. 6개월이니까. 자, 그 다음에 선이자 60만 원을 차감했다 그랬거든요. 선이자. 그러면 이자를 먼저 지급했다. 이런 얘기니까 이것을 우리는 이자 비용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뭐 성급 비용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 여기서 문제상에서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자 비용. 나머지는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일반 전표 7월 28일입니다. 07월 28일 날 우리는 차입했으니까 차입금은 대변에 단기 차입금 상호저축은행 거래처 반드시 써주셔야 되고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차변에 가서 이자 비용을 60만 원을 차감했기 때문에 6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보통 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해되시죠?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8월 2일 날입니다. 자, 이제 날짜 변경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8월 2일로 가시려면 ESC를 한번 누르시면 여기 일자로 가요. 그리고 방향키 왼쪽으로 한번 누르시면 월로 가고 그러면 08월 02를 순서대로 0802 이렇게 치시면 8월 2일자에 우리 일반 전표가 열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수민상사에 외상매입금 600만 원을 외상매출금과 상계 처리하였다. 이 얘기는 뭐예요? 외상매입금도 600만 원이 있고 외상매출금도 600만 원이 있으니까 서로 없애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외상매입금은 원래 뭐에 해당해요? 부채에 해당하죠. 그렇죠? 얘는 부채에 해당하니까 대변에 있었어요. 대변에.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차변으로.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당연히 대변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거래처는 모두 다 수민상사 걸어 주셔야겠고요. 아시겠죠? 자, 일반 전표에 우리 차변으로 외상 매입금 수민상사
600만 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외상 매출금도 수민상사. 여기서 엔터 쳐서 이렇게 수민상사가 나온 건 입력을 안 하신 거랑 똑같아요. 코드 번호 102가 있어야 우리 입력이 정확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코드 번호가 있어야 한다. 자, 그 다음 날짜는 8월 19일이니까 ESC 한 번만 누르면 일자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 19일입니다. 이렇게 치시면 돼요. 자, 여수상사에서 매출 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어. 보관 중인 약속어. 무슨 어음이에요? 받으러음. 받으러음 5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 의뢰한 바 만기가 돼서 추심 수수료를 지급할 때는 수수료는 우리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800번대 사용해 주셔야겠고요. 아시겠죠? 차감한 금액이 보통 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받으러음 누구 거예요? 여수상사 5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가서 수수료 비용 800번대 831번 수수료 비용이 얼마예요? 5만 원. 그리고 나머지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8월 21일입니다. 자, 그러면 또 ESC 21일 해주시고, 자, 컴퓨터, 사용할 컴퓨터 5대를 구매했대요. 사용할 컴퓨터를 구매했으니까 우리 뭐라고 해요? 비품. 자, 그리고 계약금 외 나머지 잔액을 보통 예금에서 송금하였다. 그래서 계약금은 여기에 100만 원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럼 이 계약금은 우리가 뭐라고 했을까요? 선급금이라고 해석했죠. 구입하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컴퓨터는 친절하게 비품 계정 쓰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거래처는 삼인전자가 여기에 보이실 거고요. 금액은 여기에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8월 21일 날 우리는 차변에 비품을 구입했어요. 얼마를? 1000만 원을. 그런데 우리 선급금 누구예요? 삼인전자. 예, 선급금이 100만 원이 있었고 나머지는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월 15일입니다. 또 월이 바뀌었으니까 ESC 방향키 왼쪽 09월 15일 날. 자, 불우이 돕기를 위해 기부금 5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였다 그랬어요. 그럼 대변에 보통 예금이 500만 원이 나가겠죠. 그쵸? 네. 차변에 기부금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월 10일이니까 또 ESC 방향키 왼쪽 10월 10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고 직원의 건강보험료 18만 원을 보통 예금 계좌에서 납부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납부한 금액 중 9만 원은 직원 부담이고 나머지는 회사 부담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회계 위에 급수로 올라가실 때마다 이 급여를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 아래 문제에 보면 이렇게 급여를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그랬는데 급여는 210만 원이라고 하고 여기서 국민연금도 떼고 건강보험료도 떼고 고용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를 이렇게 다 월급에서 공제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항상 은행에 납부를 해야지 되는데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얘네들은 우리가 직원이 50%를 부담을 하고 회사가 50%를 부담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직원 부담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우리는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대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4대 보험의 직원 부담금은 우리가 예수금이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월급을 이렇게 지급하면서 먼저 빼기 때문이에요. 빼고 지급했으니까 빼놨어요. 예수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회사부담금이 있는데 회사부담금은 지금 이렇게 문제처럼 회사부담금은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처리할 것 이렇게 주어져요. 이건 회사마다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원래 원칙은 국민연금은 회사부담금을 세금과 공과라 해요. 세금과 공과. 그런데 일반적인 회사들이 그냥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도 해요. 그래서 복리후생비도 맞고 세금과 공과도 맞다. 그 다음에 우리 건강보험료는 우리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무조건 복리후생비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걔들은 보험료 혹은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고용, 산재, 네, 이런 것들은 원래는 보험료이지만 이것도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회사들도 많이 있더라.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찌됐든 18만 원을 우리는 보통예금 계좌에서 납부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변에 일단 보통예금은 18만 원이 나갔고 그 중에 직원부담금은 무조건 뭘로 한다? 예수금. 네, 차변에 예수금 9만 원 그리고 차변의 나머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복리 이렇게 치면 여러 개 나오지만 회계 2급은 무조건 800번대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800번대 쓰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1월 30일이에요. 그럼 또 ESC하고 방향키 왼쪽 11월 30일 이렇게 치시면 되겠죠. 자, 급여를 지급을 하게 되는데 급여 지급할 때는 우리 여기 있는 기본급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공제합계 이게 중요하고 이 공제합계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제합계를 우리 회계 처리할 때 뭐라고 한다? 예수금. 나머지는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우리는 급여를 지급을 했으니까 차변에 급여 800번대입니다. 무조건 800번대 급여 210만 원이시고요. 아이고. 자, 그리고 대변에 가서 우리는 아까 이 공제의 합계 금액을 예수금 19만 5,290원 묶어진 거 모두 다. 이건 회사가 갖는 돈이 아니고 다음 달에 대신 납부할 거니까 무조건 예수금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대변의 나머지는 당좌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하였으니까 102번 당좌 예금 써주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네, 6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7번 문제였구나. 그래서 네, 자, 그 다음은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12월 21일로 월이 또 바뀌었죠. ESC 방향키 왼쪽 12월 21일을 바꿔주시면 되겠고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우리 자동차세 무조건 뭐라고 하죠? 세금과 공과 세금과 공과 은행에 방문하여 현금으로 납부하였답니다. 현금으로 납부하였습니다. 금액은 여기에 주어져 있으니까 굳이 밑에 것까지 확인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세금과 공과 25만 9,740원 그리고 대변에 가서 현금 네. 제가 이렇게 자꾸 코드 번호로 입력하는 건 여러분들도 코드 번호를 암기하시면 훨씬 더 빠르고 유리하기 때문에 코드 번호를 가능하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일반 전폐 입력된 메뉴 내용 중 오류가 발견되었다. 오류가 발견되었다. 검토하고 수정, 삭제, 추가 입력하라고 주어졌네요. 9월 12일 날 사업장 건물 엘리베이터 수리비 200만 원을 현금 지출하고 건물에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되는데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했대요. 그러니까 자본적 지출로 처리를 한다라는 얘기는 뭐야? 건물로 처리해라. 건물로 처리해야 할 것을 수익적 지출 수선비로 처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9월 12일이니까 ESC 방향키 왼쪽 09월 12일 그래서 수선비라고 되어 있죠.
이 수선비를 뭘로 바꿔라? 건물로 바꿔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12월 1일이에요. ESC 12월 01일. 자, 보통 예금에 입금된 130만 원은 거래처 피치 상사의 외상 매출금 회수한 것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계약금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아니라 계약금 받은 거니까 선수금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선수금. 보통 예금에 국민은행 걸려 있어도 뭐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 거래처 안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제일 중요한 우리 결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일반 전표 무조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31일 날짜로 갖다 놓으시고, 자, 우리 문제를 한번 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이다. 이랬어요. 단기 매매 증권이고, 기말 주당 공정가치는 주당 2만 원으로 평가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기말 공정가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다 나와 있죠. 그쵸? 나와 있고, 자, 취득가액이 140만 원이었어요. 140만 원이었는데 기중에 70만 원은 처분을 했대요. 처분을. 그러면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는 70만 원만 남아 있었겠죠. 그쵸? 이게 100만 원이 된 건가요? 그쵸? 70만 원만 남아있던 것이 100만 원이 됐으니까 우리 30만 원만큼의 평가 이익이 생긴다. 30만 원만큼의 평가 이익이 생긴다. 자,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가치가 올라갔으니까 우리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30만 원, 그리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 30만 원이 생기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건물 임대료 6개월분이라 그랬어요. 6개월분 600만 원. 자, 그러면 6개월분이 600만 원이니까 일단 600만 원을 나누기 6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개월에 100만 원이죠. 그쵸? 자, 기간이 10월서부터 내년 3월 거까지니까 3개월분을 미리 지급했어요. 그쵸? 3개월. 쉽게 내년도분 3개월. 그러면 우리는 100만 원씩 곱하기 3을 해주시면 300만 원만큼이 나오겠죠? 그쵸? 이만큼을 우리는 현금으로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쵸? 현금으로 받고 전액 수익으로 처리를 했다 그랬어요. 그쵸? 그러면 먼저 받은 수익이니까 이 300만 원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선수 수익이다. 그쵸? 자, 우리는 결산에서 선급 그리고 선급 비용 그리고 선수 수익,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네, 이렇게 네 가지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선급 선수는 우리는 미경과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 우리는 차기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수 수익과 미지급 비용은 경과분이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단기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간혹 성급 선수는 자리가 반대로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처음에 수익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랬으니까 수익은 대변에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년도 분이니까 이 수익이 없어져야 합니다. 차변으로. 그래서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이 차변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차변으로 임대료 얼마가요? 300만 원이. 이 300만 원은 대변에 우리 선수 수익입니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이거는 결산 정리사항에 혹은
성급, 선수, 미수, 미지급만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수금 잔액 140만 원, 외상매출금 수령액으로 판명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뭐가 판명되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가수금 잔액 140만 원, 얘를 먼저 시산표를 가볼게요. 우리 컨트롤 엔터 눌러서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에 12월 31일 그냥 엔터 치시면 되겠고, 여기서 조금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가수금이라는 친구가 보여요. 가수금은 부채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부채에서 찾으셔야지 되겠고, 여기에 대변의 잔액이 140만 원. 합계 잔액 시산표에 합계라는 절대 보시는 거 아니세요? 잔액란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140만 원 대변에 있으니까 무조건 반대쪽으로. 그러니까 이 가수금은 어디로? 차변으로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가수금 14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 수령으로 판명됐으니까 고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 전표를 입력한 후에 다시 합계 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엔터 쳐보셔서 가수금으로 가보시면 가수금의 잔액이 없어졌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러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은 결산일 현재 단기 대여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수익. 자, 기간 경과분 아까 했었죠. 기간 경과분은 단기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단기분. 그러면 단기분의 이자 수익이니까 당연히 미수 수익이다라고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수 수익 차변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변의 미수 수익 25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2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전표가 다 끝났고 조회 문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회는 상반기 1월에서 6월 복리후생비가 가장 많은 달의 지출액은, 그래서 큰 달, 작은 달, 이렇게 우리 큰 달, 작은 달 이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총계정 원장에 가시면 됩니다. 무조건 총계정 원장에 가시면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자, 컨트롤 엔터 눌러서 총계정 원장 1월에서 6월이라 했으니까 01월에서 06월 엔터 치시고, 복리후생비는 811번 이렇게 치시면 1, 2, 3, 4, 5, 6 이렇게 나와요. 절대 잔액 보시는 거 아니에요. 잔액은 누적이니까 가장 많은 달은 비용이니까 차변을 보시는 거고, 보니까 2월인가요? 그쵸? 2월 95만 원이 나왔네요. 그래서 95만 원 정답입니다. 95만 원.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는 6월 중 발생한 상품 매입 거래는 몇 건이며, 이렇게 건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매입 대금의 합계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네요. 그래서 건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셔야지 돼요. 계정별 원장에서 상품을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상품을 6월달로 상품을 조회하시면, 자, 계정별 원장 6월이라고 했나요? 그쵸? 네, 6월. 그러면 06월 엔터 상품 146번 이렇게 상품을 조회를 하면 현금 매입, 외상 매입, 어음 매입 이렇게 매입이 3건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상품 3건이 있고요. 총 금액은 350만 원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6월 30일 현재 샛별 상사에 지급해야 할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 잔액의 합계를 물어봤어요. 그래서 샛별 상사라고 하는 거래처 이름이 나오면, 거래처명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거래처 원장에 가시면 됩니다. 거래처 원장.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컨트롤 엔터 거래처 원장으로 가셔서 6월 30일 현재. 그래서 06월 30일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그리고 거래처는 F2 눌러서 샛별 이렇게 찾아주시면 190만 원이 나왔네요. 그쵸? 네, 그래서 첫 번째 외상 매입금 190만 원, 찾아주시면 되겠고, 또 이제 미지급금이니까 계정 과목을 253 미지급금으로 바꿔주시면 260만 원. 260만 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총 450만 원이 되겠네요. 그쵸? 450만 원. 이렇게 정답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 원장에서 하나씩 조회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시면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기에 우리 마지막에 이론 문제 답안 저장에 가시면 우리 창을 모두 닫으래요. 네, 창을 모두 닫고 열려있는 창들을 닫고 이론 문제 답안으로 들어가시면 이론 문제 여러분들이 답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조회했던 문제들 있죠. 첫 번째 우리 복리후생비 계산했던 거 95만 원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품 매입 3건에 우리 350만 원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상 매입금 미지급금이니까 우리 45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반드시 여기다가 꼭 해주셔야지만 마지막 조회 문제는 채점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닫고 마지막 USB 저장까지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21회 전산회계 2급을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제가 요즘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기초가 튼튼해야 위의 급수에 올라갔을 때 조금 편하게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2급은 가급적이면 만점으로 가실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